이제 종목 상담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보성 파워텍이요. 보성 파워텍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9,770원이고요. 비중은 20%요. 9,77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맞아요. 네, 명절 전에. 네, 명절 전에 들어가셨어요. 오늘 장중도 10% 넘게 올라줬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상승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계속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전주 내가 한번 자세하게 전망 짚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번쩍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이 종목 여쭤볼까요? 유창희 대표님. 네, 유창희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약, 네. 아직 근데 지금 좀 보니까 이제 거의 본절 와가지고 네. 오늘 올랐다가 매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네. 빠져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가지고 상담 요청드렸어요. 뭐 충분히 추가 상승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매수를 좀 좀 높게 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불안한 감은 있겠습니다만은 뭐 원전 네. 관련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좋은 뉴스들은 나올 거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뉴스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마스가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또 일본은 첫 번째 투자를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딱 얘기하진 않았지만 에너지 관련돼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은 뭐 미국이 지금 제일 급한 게 원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고요. 우리나라도 신규 원전을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던 게 체코 관련돼서 추가 어떤 발주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성 파워텍도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뭐 실적이란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가 좀 나왔죠. 물론 이제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10,000원이 돌파가 된다라면 조금은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다. 이게 뭐 기술적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 10,000원이라는 주가가 2015년 부터 형성된 그 고점대 2015년에 한번 크게 올라왔다가 이때는 이제 원전이 엄청난 그 흐름이었다가 쭉 빠졌었죠. 그리고 이제 2022년에도 한 8, 9천 원 올라왔다가 좀 못 갔는데 지금은 이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외국인도 꾸준하게 좀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걸 봤을 때 조금 제가 좀 공격적으로 본다 그러면 충분히 15,000원, 14,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000원 이상 올라오면 조금씩 이익 실현하면서 좀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또 원전 관련한 호재와 이 실적까지 더해져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0,000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목표가 15,000원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하나오션이요. 한화오션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03,000원이고요. 15%요. 네, 103,000원에 15% 맞으실까요? 네. 네, 이 종목 수익 축하드립니다. 근데 너무 좀 오래 갖고 있어요. 오래 보유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한 여름, 네. 가을, 여름에서 그 네, 9월 달 이렇게 해서 조금씩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갔었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막 그쵸. 왔다 갔다. 예. 네, 오랫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미국이 조선주 재건 계획을 발표해서 오늘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또 여쭤볼게요. 오늘도 조선주 호재 있었잖아요. 내가 한번 전망 자세히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망 들어볼까요?
이지은 전문가님한테 네, 들어볼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들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잘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좀 힘든 구간도 있으셨을 텐데 잘 보유를 하고 계셨고 일단 네네. 하나오션은 오늘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이유가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뭐 아시고 매수를 하셨겠지만 지금 네. 조선업 부흥에 대한 의지와 움직임은 지속됐던 가운데 마스가 관련된 청사진이 좀 제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결국 이 청사진이 제시가 됐다는 건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과 필리 조선소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저는 하나오션이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적인 부분으로 가장 빨리 미국 시장에서 이런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확장되는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명확하게 미국 시장을 본다라고 했을 때 대장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서 지금 하나오션이 이번에 이거 따내려고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관련돼서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이런 기대감이 있고 또 세 번째는 LNG 운반선 확대에 대한 흐름들 물론 이게 운반선이 이번에는 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주가 올해는 더욱더 눈에 띄게 올라갈 거라서 이 삼박자를 봤을 때는 나쁠 거는 없다라고 보여요. 그리고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엔 필리조선소가 2026년에는 지금 흑자 전환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시장의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지켜는 봐야 되겠지만 긍정적인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최근 시장에서 좀 쉬어갔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미국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시간이 살짝 딜레이 되는 가운데 뭐 반도체라든지 워낙 수급이 집중되는 쪽이 있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재료 자체가 있기는 했지만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려있던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렸고요.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으로의 속도감이 좀 더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이 종목 좀 장기적으로 보려고 매수를 하셨던 걸까요? 네, 저 장기로 봤는데 네. 그동안 너무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다시 내려가고 네.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제 저도 장기로 이제 뭐 캐나다 잠수함 쪽 여러 가지로 이제 보는데 이게 언제쯤 매도 시점이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마 시청자님이 좀 이게 가격이 막 드라마틱하지 않으니까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본 이유는 그러면은 분할 매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전에 고점이 15만 2,400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하시더라도 지금 15%의 비중에서 단 5%라도 15만 원 가격 라인에서 좀 줄여두시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렸던 기간이 있으시니까. 네. 그리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는 저는 18만 원 이상대 가격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1차적으로 수익 챙겨 놓으시고 남은 10% 정도 물량은 상승 탄력이 나올 때 내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10% 정도는 어차피 조선업 자체가 지금 수급이 좀 붙어주긴 했지만 시간은 조금은 걸릴 수 있다 보니 갈 종목이라고 한다면 한쪽으로 10% 정도는 밀어두시고 한 18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보시고 저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10만 원대 샀으니까 좀 빨리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15에서 18만 원 가격 라인 가면서 분할 매도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조선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 세 가지 모멘텀에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일단은 15만 원에서 분할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전기. 삼성전기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0만 4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30만 4천 원에 10%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MLCC 가격 인상 관련해서 지금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예, 예, 오늘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예, 네, 예. 이 종목 어디까지 더 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홀딩 의견을 주셨습니다. 바로 또 여쭤볼게요. 이 종목 지금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번쩍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지연 대표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많이 올라와서 굉장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근데 삼성전기는 오늘 이야기 나온 거 보니까 일본 쪽에서 좀 소식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MLCC 관련돼서 가격에 대한 상승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반도체 관련돼서도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 거기다 삼성전기는 지금 공장이 가동률이 풀가동이다라는 이야기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거기다가 성장 동력, 삼성전기는 유리 기판, 로봇도 붙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좀 조건 자체가 잘 맞물려져 있다라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비중이 10% 정도이신데 목표 주가는 저는 40만 원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추가 매수요. 네. 근데 시청자님 지금 매수가가 30만 원이신데 오늘 주가가 36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네. 불타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0% 비중이 좀 아쉬우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워낙 세게 16% 급등한 이 구간에서 불타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40만 원까지 내가 10%는 잘 지키고 한번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여기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혹시라도 하락이 나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면 좋겠지만 그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님이 지금 매수한 매수가까지 밀렸을 때가 좋은 추가 매수 타이밍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워낙 가파르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보다는 저는 보유하고 가시면서 끌고 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기회 자체가 시장이 많아서 이 종목에 쫓아가는 말로 불타기 하셨다가 비중은 더 커지시고 중간에 변동성 생기면은 또 스트레스가 가중되실 수 있으니 저는 지금 있는 비중을 잘 끌고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40만 원이 1차 매도가입니까? 일단 목표 주가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41만 원까지도 제시가 됐는데 꼭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전에 오히려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라도 40만 원 구간에서는 챙겨주시고요. 만약에 상승 탄력이 더 강하게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분할 매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한 번은 반드시 좀 수익을 챙겨주시는 구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또 올라가기 아주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기보단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는 40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40만 원까지 수익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풍산이요. 풍산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3,500원 12%요. 12만 3,500원에 12%세요. 네네. 손실 중이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이 종목도 구리와 방산 관련해서 좀 전망이 어떻게 될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유창희 대표님이요. 네, 유창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 종목?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풍산을 좀 계속 갖고 계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혹시? 기존에 그 구리랑 방산 관련주에서요. 한번 매도를 했었어요. 수익 구간에서. 네. 그리고 재매수해서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했는데. 그러셨군요. 네. 구리 이슈로 본다라면 풍산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방산 이슈로 본다라면 조금은 저는 좀 중립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도 보면은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가능하면 좀 종목 교체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구리 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풍산이 이제 구리 재련을 통해 가지고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지기는
것은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업 구조가 과거랑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럼 또 이제 방산을 봐야 되는데 사실 방산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죠. 뭐 방산 관련해 포탄, 우리 이제 총알하면 사실은 뭐 손가락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포탄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풍산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방산 관련된 이슈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방산주들이 힘을 좀 못 내고 있는 부분들도 저는 풍산이 못 가는 이유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모멘텀이라는 게 최근에도 약간 이제 귀금속, 금이라든지 은도 조금 꺾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어떤 모멘텀이 나오긴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12만 원 정도 시니까 약간 손실이 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면 저는 매수가는 올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반등을 안 주면 추세가 조금은 하단까지요. 9만 원까지도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음 주 흐름을 좀 보면서 교체 매매를 좀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반등을 줘도 저는 15만 원 이상 가긴 쉽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저는 매력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냥 단언한다라면 장기 보유는 매력이 절대 없다. 오히려 그럴 거면 차라리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손절이라도 그냥 제가 매수가 근처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네. 한 10만 7천 원 말씀드릴게요. 마감 가격 기준으로 10만 7천 원을 이탈한다라면 그때는 저는 정리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반등을 주면 매수가 언저리는 올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매수가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요. 근데 매수가 이상으로 막 엄청나게 오를까라고 생각한다라면 저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줬을 때 당연히 매도라 생각하고 있고 또 주요 지지선을 좀 이탈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매도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산 관련해서 모멘텀이 다소 좀 부재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주가 흐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풍산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나라 스페이스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5,000원에 15%요. 55,000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아,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이요. 오늘 하셨어요. 예. 네, 이 종목 우주항공 관련해 주가가 좀 어떻게 움직여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 다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매수하셨는데 내가 한번 자세하게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이 종목 여쭤볼까요? 이지은 씨요.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오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매수를 하셨는데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 앞으로 우주항공이 좋다고 그래서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일단 이 회사는 저도 좀 좋게 보는 이유는 있는데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상승 탄력이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 안에서 좀 집중해서 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내 우리나라 안에서 우주항공법 관련된 기본법이 좀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기업들이 수혜적인 측면에서 부각이 높여질 텐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이 회사는 우주 반도체 검증 위성 개발 사업에 대한 수행 기관에 대한 역할도 했던 이력을 갖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쉽게 설명하면 아르테미스라고 해서 달 탐사에 대한 이런 프로젝트가 35년 만인가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회사가 지금 발사에 참여하는 기업이에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미국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아르테미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하에 나사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스페이스 X도 그렇고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우리도 굉장히 참여해서
시장에서 적극성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참여에 대한 이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고 스토리적으로도 좋다라고 볼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금 단기 탄력도가 상당히 높게 진행이 되기는 했지만 우주항공주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했을 때는 좀 유망한 기업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단기 탄력도를 보고 아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으실까요? 네네. 그러신다라고 하신다면 일단 1차 목표가는 전에 고점 부근인 64,000원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워낙 우주항공주들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일 수 있고 이게 계속 테마적으로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유발되면서 이 테마 자체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추후에는 그 가격 라인 이상도 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시청자님이 나는 단기적으로 보려고 들어갔어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가격 라인에는 변동성 심해질 수 있으니까 일부 수익 챙겨놓으시고 좀 소액의 물량 남겨두시고 남은 탄력도를 더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네. 1차적인 목표가는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정부 정책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유망히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로 6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제우스요. 제우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800원에 20%입니다. 19,800원에 20% 맞으실까요? 네네. 네, 이 종목 그래도 삼성전자가 오늘 또 신고가 기록하면서 소부장 종목들도 강하게 좀 올라줬습니다. 매수가 이상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앞으로 좀 강하게 추가 상승 나와줄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이지은 씨.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우스 기대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의 답답한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상한가에 나갔던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삼성전자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붙었고 그때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시세를 좀 이어갔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부각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 자체가 로봇에 막 집중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는데 제우스는 반도체 그리고 로봇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고 확실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을 드렸고요. 일단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저는 오늘 움직임이 우상향할 수 있는 좀 희망의 그런 움직임을 오늘 딱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는 하락을 좀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상방으로 자리를 잡을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를 보면 지금 한번 상한가에 간 이후로 계속해서 좀 저점을 내리는 모습이 보여졌었어요. 기술적으로. 그때 조금 팔았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좀 팔고 지금 좀 많이 남았는데. 약간 손실 보고. 네, 손실 보고 팔았죠. 기다려 3년 됐거든요. 그러셨구나. 네네. 그 좀 답답하신 마음에 그렇게 하셨을 수는 있으실 것 같은데 충분히 그래도 이제는 이 매수가까지는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남은 물량은 한번 꽉 잡아 놓으시고 오늘 추세가 좀 전환되면서 저점이 이제 좀 올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네, 21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좋고 로봇과 반도체라는 이 모멘텀이 최근에 붙어줬기 때문에 분명히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가 가능할 거라고 보이고요. 돌파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9,800원이신데 다시 한번 2만 원대 가격 라인에서는 좀
이렇게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 20%의 비중이 적으신 거는 아니라서 내가 과연 이 종목을 뭐 실적 기반으로 베이스로 해서 끌고 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20%에서 한 10% 정도는 이제 본전에서 약간의 수익권에서 잘라주시고 남은 물량에 있어서 시장에서 반도체와 로봇 쪽으로 좀 부각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추가 시세는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아, 네네. 그래서 10% 물량은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지금 2만 원의 가격 라인이 항상 매물이 좀 있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절반을 덜어내신다라고 한다면 절반의 그 보유한 물량은 2만 1,000원에서 2만 2,000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장 기회가 많으니까요, 시청자님. 절반 정도는 10% 정도는 또 새롭게 좀 더 빠른 수급을 이용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은 잘 가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네, 이 종목도 꼭 잘 갈 거예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2만 1,000원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반은. 네, 반은 일단은 매수가 조금 위에서 매도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와 로봇 모멘텀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은 10% 정도는 본전에서 비중 축소하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3년 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는데 꼭 좀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77,000원에 15%. 77,000원에 15% 맞으실까요? 예. 네, 이 종목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예. 네, 2차 전지 종목들 오늘 또 코스닥을 강하게 이끌어줬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디까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역시나 홀딩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 14% 넘게 또 올라줬는데, 네, 이 종목 유창희 대표님께 한번 상담 괜찮으실까요? 네. 예. 네, 상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77,000원이면 그래도 잘 버티셨네요. 예. 이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작년 10월 달에. 네, 그러니까 그때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12월하고 1월 초에 조금 흔들림이 있었을 때 안 팔고 잘 버텨셨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ETF 자금을 쏠리면서 이게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을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14% 정도 상승했고요. 예. 사실은 에코프로 하나만 본다라면 매력은 저는 그러니까 점수를 친다라면, 기업에 대한 점수를 친다라면 저는 한 60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실적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유동성이죠. 자금이 유입되느냐 안 되느냐. 증시에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라면 아무래도 에코프로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시고 있는 거라서 충분히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도가를 딱 정해드릴 필요는 없다. 시장이 꺾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은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일단 지금 상승해서 성공을 한다라면 뭐 전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럼 20만 원 정도 온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 좀 더 끌고 가시면은 충분히 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추세라는 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아직은 부정적인 얘기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15만 원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좀 꾸준히 대응하시면 좀 더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번에 1월 달에 18만 4,500원 할 때 그때 밤 매도 하려고 그러다가 20만 원 가길라 네. 약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네, 충분히 네. 20만 원은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서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ESS 쪽에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셔야겠고요. 일단 또 20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방 열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랄게요.